고조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고조선의 건국자, 이제 단군 왕검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군 하면은 지금 한국 사회 해방 이후에 총독부 역사관,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거의 100%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단군이란 이름 지우기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 결과 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단군 하면은 그 신화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윤내영 교수께서 단군 사화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원래 신화도 다 사화예요. 유럽이나 미국 학계에 신화를 갖다가 가짜, 못 믿을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은 매장당해요. 학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매장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식민사학자들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 흉화란 이름으로 이름을 쓰면서 단군을 지우기에 바쁜 거죠. 근데 단군에 대해서 뭐 남한 강단사학, 이게 이제 식민사학인데요. 남한 강단사학의 입장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한국사관이 뭐라고 하는지, 일본 역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의 중화패권주의 사관까지도 똑같이 이제 추종을 하면서 단군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식이 생긴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일본인들이 단군을 집요하게 부인을 했는데 잘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단군 지우는 목적은 뭐냐, 우리 민족의 그 시조로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잘 안 통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6당 최남선이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죠. 저는 우리나라 학자들 이렇게 보면은 대일항쟁기가 만 35년으로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지조 지킨 사람 찾기가 대단히 힘든데, 그걸 우리의 큰 이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6당 최남선이 친일파로 이 판정을 받아서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돼 가지고 마포 형무소에 구속이 됐는데, 이때 구속돼 가지고 쓴 자열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 이런저런 혐의들이 있는데 딴 거는 내가 이제 변명하고 싶지 않은데,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단군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열서에서, 형무소에서 쓴 자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불합문화론이란 것을 발표하여 동양의 문화는 남북 양계로 나뉘어지고 그 북구의 문화는 단군의 고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요, 이 단군 문화는 실로 인류 전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는 것을 주장한 일이 있다. 그 중에는 자연히 일본도 단군 중심 문화의 일위금을 언급하였었다. 그러니까 이 불합문화론에서 동양 문화는 북구의 문화와 남구의 문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북구의 문화란 건 단군 중심인데 일본도 단군 중심 문화의 하나다, 일부다 라고 이야기했지, 나는 단군은 부인한 적이 없다 라고 자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교원대 교수 송호정이라는 사람이 개천절 즈음에서 EBS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단군조선은 실제 있었던 역사 노노 이렇게 버젓이 교육방송이라는 데서 총독부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이 독립국가가 맞는지를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군은 가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인들이에요. 제가 단군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중국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이 송나라 다음에 등장한 그 한족의 국가가 명나라죠. 그러니까 명나라 시조가 이제 주원장인데요. 홍무제 명태조 주원장이 조선사신 권근에게 준 시가 있어요. 어제시, 황제가 썼다 그래서 어제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이후로 몇 번이나 경장하였나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다 알고 조선 사신에게 글로 시로 써줬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꾀하면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점령해도 다스리기가 힘들다. 특히 단군은 민족의 공통 시조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일본의 지배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단군을 일본인들이 부인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단군 사화가 삼국유사에 처음 나온다라는 걸 빌미 삼아 갖고 다 이때 이 삼국유사를 쓸 때 이련이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미치오도 중들이 날조한 망명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고, 이 히라토리 구라기치란 인물, 아직도 백조국이라면은 식민사관의 계통을 정확히 잇고 있는 한국 사학자들이 지금도 대단히 존경하는 학자인데요. 대저 단군의 사적은 원래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에 지나지 않는다. 전부 다 이제 그 이련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료 조작의 달인이 이만희시 류란 인물인데요. 금혈용. 이 이만희시 류가 바로 전북 남원을 갔다가 야마도의 식민지인 기문이다라고 최초로 이제 주장한 인물인데, 현재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이만희시 류 존경하는 이 강도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때 이만희시 류는 석유 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 환자는 크다라는 뜻도 있고 이정표, 편말이란 뜻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일본에 가서 딱 출간을 하면서 환국을 환인으로 딱 바꿔놨죠. 환인은 뭡니까? 불교상의 인물이니까 이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료까지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시 류는 단군의 칭호와 전설은 고려 중기 이후에 작성된 거라고 아주 집중적으로 왜곡을 하는데요.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 21년 247년도에 보면은 동천왕이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터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인 왕검, 바로 단군 왕검이에요. 여기에서 사료를 또 보면은 고구려가 건국하고 나서 고구려 추모왕이 비류국 송양하고 싸우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송양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인의 후예다, 단군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 송양과 싸운 고구려 시조 추모왕도 삼국유사 왕력조에 의하면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단군조선의 강역에서 그 고려의 이승유가 쓴 기록에 의하면 약 70여 개의 제후국이 있는데, 그 제후국들은 전부 다 단군조선의 후예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면, 단군 왕검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고구려 사람들도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다만 광교토 대왕 능비 같은 데는 고구려의 계통만 써놨기 때문에 단군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석호라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실상 위원장을 아주 오래 했죠. 그러면서 고려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했는데요. 단군 이야기 쭉 써놓으면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단군이 가짜다라고 암만 집요하게 했어도 안 믿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안 믿었는데, 이병도, 신석호 같은
주민증에는 한국 주민증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는 그저 총독부 정신세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서울대 교수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이다, 고려대 교수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다 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당구는 가짜다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교수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 보면 가짜인 것 같네. 이렇게 되면서 특히 송호정 같은 사람은 한국 교원대 교수잖아요. 교원대가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인 사람이 미래의 선생님들에게 당구는 가짜다라고 주입시키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주 타락을 한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조선이 서기 전 그 24세기에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홍산 문화의 그 후반부인 하가점 하층문화의 청동기 유적이나 지금 전남 영암에서 나온 청동기 유적 유물들을 보면은 서기전 25세기 때의 청동기 유적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군조선이 서기전 그 24세기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믿어도 아무런 그 잘못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고조선 강역은 고조선의 표지유물인 고조선식 동검,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요서 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쭉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대까지도 고인돌이 이 분포되는 지역은 고인돌은 고조선의 표지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만주 일대와 그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 그리고 중국의 산동반도를 비롯해서 이 강소성 일대까지 고인돌이 광범위하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역들은 이제 동유족의 강역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유적 유물만 있고 그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힘들지만 한때 이 일대는 전부 다 동유족의 강역이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진한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 일대에 있던 연산산맥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중원과 이게 고조선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강역은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광대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큐슈 지역에도 고인돌이 있고 비파형 동검들이 출토가 됩니다. 이 비파형 동검과 이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은 한때는 고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일본사는 보면은 일본은 서기전 15,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서기전 3세기경까지를 조몬시대라고 하고 있고 숙문시대, 그 다음에 서기전 3세기경부터 서기 3세기경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세기 중반부터 7세기까지를 고분시대라고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야요이 시대에 일본의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데, 일본의 야요이 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고조선 선조들이 일본 열도를 건너가가지고 만든 문화입니다. 이들이 건너가가지고 토기 제작법도 전파를 하고, 특히 농사를 짓는 농경기술을 전파를 하죠.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남북한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특히 고대사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 핵심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봤더니, 뭐 우리나라는 뭐 중학교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때도 고조선 선조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열도에 뭐 토기 제조기술, 농경기술 뭐 이런 거를 전파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는데, 북한의 교과서를 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바로 고조선 선조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가지고 그 농경기술과 토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렵다라고 말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 우월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본은 고대 시작 자체가 우리 고조선 선조들이 건너가서 농경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황국사관에 의해서 고대부터 일본에서 와가지고 무슨 일본에서 와서 그 문명을 전수해 준 것처럼 거꾸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야요이 시대는 곧바로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서 문명을 일으킨 시기고, 그 다음에 고분 시대라는 거는 3세기 중후반부터 7세기까지 일본 열도에 갑자기 거대한 고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고분 시대라고 하는데, 이 고분 시대라는 건 뭐냐면 가야계 백제계 사람들이 주도해 가지고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정치체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복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복이라는 거는 당시 일본 열도에 그 정치체가 있어가지고 국가가 있어가지고 가야계나 백제계가 진출했을 때 전쟁하든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일본 열도는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이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정치 권력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사는 야요이 시대 때의 농경 문화는 고조선 사람들이, 고조선 선조들이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고분 시대는 바로 가야계와 백제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1963년도에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역사학자가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란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주죠.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일본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본석이라는 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임나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름의 국가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본국이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고요. 북한 학계는 저 분국설이 공식 견해입니다. 근데 남한 학계는 거꾸로 일본 열도에서 와가지고 경상도 일대를 지배하고 전라도 일대를 지배한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문헌 자료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사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야요이 시대 때부터 고조선 선조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농경 문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야계와 백제계, 그래서 이 큐슈 지역의 고분을 발굴해 보면 4세기 무렵에는 가야계 유적 유물이 많고 5세기 때부터는 백제계 유적 유물이 다수가 이제 출토가 된다고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고조선부터 이 고분 시대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